우한으로 떠나는 우리 전세기는 오늘 밤 10시쯤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쯤에 우리 국민들 태우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설명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오늘 오전에 2대 보내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밤 10시론가 예.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네. 확실하지 않지만 네. 대통령께서는 또 얘기를 하셨죠. 네. 반드시 오늘 이제 이 철수가 시작된다. 사실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영사관이 오늘 오전 10시 45분까지는 집결하라고 얘기했던 우한의 현지 교민들에게 네.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이제 오전에 바로 답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이 비행 허가 문제 때문에 네. 다소 연기됐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네. 첫 번째 전세기가 출발할 것이니 어쨌든 이제 오후에 아마 집결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아마 항공기는 출발해서 네. 내일 새벽 4시에 첫 번째 항공기가 300여 명을 싣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김포로 들어올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네. 행안부의 입장인데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2대의 각기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이후 오늘 중으로 이 그 한 대가 우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또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하는 방침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관 이야기처럼 중국 정부가 이게 자국 국민들 내려가겠다는데 자꾸 문제를 삼고 2대 보낸 다음에 예. 한 편 보내라 그러고 아침에 출발한다 그러면 밤에 가라 그러고 자꾸 그래요. 일본도 두 그렇고 가지 미국도 문제가 그렇고. 있어 네. 보여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철수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프랑스, 독일, 또 캐나다도 하겠다고 하고 네. 이게 지금 자국민 철수 전세기 투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10여 개 국가로.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인원이 많습니다. 미국, 일본만 해도 아무래도 206명, 그러겠죠. 네. 미국 뭐 160여 명, 네. 캐나다도 100여 명이고요. 근데 우리만 지금 72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별 형평성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한시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르르 빠지면 네.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들의 동요가 커질 것이다. 뭔가 엑소더스 같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니까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여론이 만들어질까 봐 예. 조금 그래서 출발도 저녁으로 자꾸 밤으로 잡고 미루는 것 예, 같아요. 한 대만 네. 허용을 하고 순차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시간을 좀 길게 잡고 가겠다. 저는 철수는 최종적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이 4편을 통해서 720명을 동시에 이틀 동안 공수하려던 계획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관측을 해봅니다. 일단 700여 명 중에 359명 정도가 내일 새벽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어렵게 결단해서 고열 증세 보이는 우리 국민들도 데려오겠다고 했다가 또 중국 정부가 반대를 했죠. 37.3도가 네. 넘으면 탑승을 안 시켜줘서 그렇죠. 일본 국민도 2명인가 못 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치료시설 같은 것도 부족할 수 있을 텐데 네. 거기에서 앓고 있다는 이유로 데려오지 못하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위중성자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데려오기로 그렇죠. 했는데 근데 네. 그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중국 정부 스스로가 그럼 우리는 지금 감염에 대한 치료 그 어떤 역량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라는 얘기가 되느냐. 네. 뒤집으면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뭐냐면 치료할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중국은 우한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네. 10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통제를 하고 환자들을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예외를 자꾸만 인정하는 그런 셈도 되고 네. 저 환자가 만약에 외부로 나가서 이게 또 제3국에서 퍼지게 되면 네. 그건 또 중국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될 그래서 수도 자꾸 있죠. 까다로워진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네. 있는 거죠. 내일 새벽에 들어오면 곧바로 아산과 진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만약에 거기서 증세가 있는 분들은 따로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차례 검역을 합니다. 네. 3차례 중국에 출발하기 전에 검역 발열 하고. 검사를 하고 비행기 안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네. 도착해서도 그래서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바로 격리 시설로 병원으로 네. 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산과 진천에 공무원 연수하고 경찰 연수로 네. 각각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민들 지금 양지열 변호사 설명처럼
당초에 청주공항이 가까워서 청주공항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행안부 발표로는 김포공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공항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조금 이동 거리가 뭐 30분, 1시간 더 걸리더라도 김포에 내리는 게 낫겠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또 방금 전에 행안부 발표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 들어왔을 때 내일 새벽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4시, 5시에 언론사들이 이렇게 추격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KBS는 물론 이런 취재 보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민들 따로 떼서 보도할 아산과 진천 주민들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은 좀 수그러든 것 같은데 어제 영상입니까? 잠깐 볼까요? 네. 인재 개발원에 수용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아산 주민들이에요. 네. 트랙터와 트럭, 농기계 동원해서 어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진입로를 막았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면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한데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동네 바로 턱 밑에서 들어와갖고 하나둘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위험하잖아.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가방 싸고 계세요. 딴 데로 가신다고. 네. 어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직접 진천을 찾았다가 또 주민들과 이런저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멱살도 잡히고 물병도 물세례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늘 속보도 뭐 주민들- 계란도 날아오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주민들 마음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해됩니다. 네. 그런데 저, 이제 저 바리케이트나 이런 건 많이 치워졌더군요. 경찰들이 지금. 네. 일단 아까 트랙터 등의 이제 농기계들은 네. 다 좀 치웠어요. 그래서 도로는 확보가 됐고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고 계신데 네. 자 문제는 아까 전 이 바로 천안이었다가 옮겨지고 네. 그리고 진천 아산에서도 주민 반발이 커지고 네. 저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뭐 미국이나 호주처럼 먼 네. 곳에 오지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주택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무원 네. 연수 시설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불안감을 느끼겠구나. 특히 신도시라 아이들도 많고 네. 노약자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로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연수시설 아산은 경찰 인재개발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천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이제 네. 인재개발원인데 사실은 이 주택과 도심과는 일정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저 몇십 화면 킬로미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건물 옆에 주택가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이 공지에 지어져 있거나 물론- 야산에 네. 지어져 있습니다. 저 보호되는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입출입이 안 되고 당연히 격리니까요. 네, 가족도 만날 격리죠. 수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외출도 당연히 안 되는 14일 두 주라는 기간 동안 격리가 돼 있어야 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돼서 귀가 조치가 되기 때문에 거고. 네. 사실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 네. 저분들 이 들어오는 교민들도 죄 지은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우한 지역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주 동안 쾌적하게는 아니어도 네. 기본적인 이제 생활을 영위할 또 자격은 있는 분들이죠. 네. 즉 미국의 경우에는 경납고에 수용을 했다가 네. 식민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제 자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맹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소한의 조치이면서 이 불가피한 조치인데 네. 문제는 의료적 안전만 확보된다면 주민들의 또 양해와 양보도 필요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우한에 계셨던 분들이지 무증상 네. 우리 국민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잠복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증상 국민들이 외부와 통제돼서 2주간 생활하는 곳입니다. 네, 감염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죠. 이재갑 교수가 주민들의 우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불안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안전하다. 침이 막 1km씩 날아가지 않잖아요. 지역사회 전파될 확률은 뭐 제로다, 전혀 제로다.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제가 스스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에볼라 이제 봉사 갔다 이제 아프리카 봉사 갔다 오고 나서 자원에서 갔던 사람 전체를 이제 3주 동안 시설 격리를 저희가 이주도 받았 아니고. 예. 3주 동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 계속 열을 체크하게 되고 밥 먹으러 갈 때 이럴 때 그런 걸 체크받지 않으면 아예 밥 먹으러 못 가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이 이걸 잘 모르시니까 예. 마치 그분들이 나와서 막 동네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여러 행정력까지 다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뭐 50% 넘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그 갔다 오신 의료진도 우리나라에 격리 수용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침방울은 2m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접 네.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떠다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 밀접 접촉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통 말을 할 때는 눈에 안 보이지만 비말이 1, 2m, 네. 기침을 하면 길게 10m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들은 각 방에서 생활을 하시고 방에서 나올 때도 발열 검사를 합니다. 네. 발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방에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동구역으로 식사를 하시나 이런 것도 아니고 팩트박스로 해서 식사도 방으로 배달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께까지는 저분들의 어떤 생체적인 것이 닿을 가능성이 없죠.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니, 의료계에서는 네. 이렇게까지 격리하는 것이 좀 과도하다는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네. 증상이 있거나 그러니까 증상이 확인된 분도 아니고 확진 환자도 아니고 증상이 있는 분도 아니고 무증상 교민들만 간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댓글에 봤더니 그러면 확진 환자가 2명이나 있는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글도 있더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가 자택에 귀가해서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네. 않고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라고 원하면 일본에서 따로 네. 정부에서 말하는 호텔이 교외에 있답니다. 그것도 일반 호텔이 무슨 격리 시설이 아니라 네. 그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2주 정도인데 저 방법이 사실은 의사분들은 오히려 저 정도면 충분하다. 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문제도 없는 국민들을 2주씩이나 사실상 감금하느냐라는 목소리들도 있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저런 조치를 취하는 거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지역 주민들의 우려 때문인지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또 했습니다. 네, 또 과도한 불안에 대해서 맞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 들어볼까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모른 척하거나 피할 것이냐, 네.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냐가 그 나라의 민도를 보여. 줄 민도와 것 같습니다. 국격 이 네. 모든 것 또 국가 수준 지금 이 전세기를 투입해서 자국민들을 데리고 오는 나라들은요 네. 대부분 다 선진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도 스리랑카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여의치 않으니까 육로로 대피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 넓은 중국을 벗어나서 육로로 언제 고국 인도 스리랑카까지 가겠어요. 네. 그런 노력들을 다 하는데 그나마 이 항공기를 보내는 나라들은 네. 나은 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네. 의료진의 전문성을 믿되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서 제가 좀 놀란 건 뭐냐면 괴담 이런 재난이나 네. 또 바이러스 같은 게 엄습하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높다 보니까 괴담이 나옵니다. 네.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 유언비어가 돌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말이 점점점 불려진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놀란 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잠시 후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거기서 보면은 이미 사망자가 나왔는데 정부가 감추고 있다더라. 뭐 그런 또 괴담도 확진자가 있고요. 네. 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 있다더라. 네. 이게 되게 너무 그럴듯하게 자료가 만듭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건 너무 악의적이다. 네. 처벌 대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진천과 아산의 보호시설 말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정부가 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60억 조금 안 되는 돈을 중국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댓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 보면 매우 비판적인데 예컨대 왜 우리가 이런 돈을 써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거를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갈 때 우리 네.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때도 구호 물품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네. 나가는 게 아니라 마스크 구호 200만 개 등이 예, 갑니다. 네. 구호 물자라든가 의료 지원의 형태로 나가는 게 500만 달러 가량이 된다는 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게 어디에 주로 쓰일까요? 결정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우한에 남아 있는 우한에 다 못 모시고 옵니다. 우리 교민들. 네. 우리 교민들이나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더 중국 정부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이 뭐 돈이 60억이 없어서 중국에 우리가 네. 그걸 준다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호의라는 것도 있을 뿐더러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 요구를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정부가 가지는 그런 돈입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까지 해서 1,000억 원 넘는 성금을 돈을 보냈습니다. 보냈더군요. 미국의 네. 허리케인으로 상처가 났을 때도 네. 우리가 보냈었죠. 보내야 하고요.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올려주시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 설명 듣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네. 이 오늘 기준, 어제 자정 기준으로 발표된 것은 무려 확진자는 7,7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보다 사망자가 38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매일 사망자 누계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제가 나온 어제 경우입니다. 증가폭이 멈춘 것만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네. 증가폭이 어제 기준으로 보면 또 증가폭마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죠. 네. 1,700명이 더 더해졌고 확진자가 확진자도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38명이 네. 늘어났고. 확진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7,700명으로 어제 기준으로 보면 1,700명씩 늘다가 그제죠. 1,700명씩 늘다가 1,400명 늘어서 조금 줄었다. 증가폭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또 하루 사이에 1,700이 1,700명이 됐어요.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문제는 뭐냐면 사스와 메르스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것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니까요. 그럼 이게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쯤 되는 거냐? 네. 또는 감염력이 사스보다 높은 거냐? 비교를 좀 그런데 해볼까요? 현대 네. 기준으로 보면 사스를 능가해버렸죠. 네. 왜냐하면 사스 때는 세계적으로 8천여 명이 감염됐는데 네, 아직 8천 확진자가 8천은 안 됐지만 안 육박하고 됐지만 있습니다. 네. 중국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사스가 홍콩 네. 중심으로 5,300여 명에서 멈췄어요. 네. 그런데 어제 5,900명을 넘었죠. 네. 이미 이제 신종 바이러스는. 네. 그러다가 오늘 7,700명이 됐으니까 중국 사스를- 기준으로 하면 넘어선 예, 거다. 중국 기준으로 사스를 저 사스는 앞서버렸고 홍콩까지 들어있으니까요. 홍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네. 지금도 홍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치사율은 현재까지는 높지 사스만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르스가 40% 가까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30% 정도.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40% 100명 중에 40명이 죽었었는데 메르스가 그에 비하면 치사율이 지금까지 통계로만 보면 매우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 네, 절대적으로는 높은 치수고요. 네. 그러니까 감염력은 네. 사스를 넘어서는 것 같고 네. 치사율은 지금까지 메르스가 가장 무서웠었는데요. 네. 대신 확산력은 사스보다 덜했죠. 네. 그런데 지금 확산력은 꽤 빠른데 치사율은 아직까지는 낮은데 의료 네. 전문가들은 치사율 통계는 아직은 의미가 없다. 언제 피크에 달했다가 꺾일 것이냐 이것을 이제 가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도 매우 엄중하게 대처하다가 네. 어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 숫자를 보신 분들이 그런 네. 걱정하실 거예요. 저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그럼 걱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이게 신종 바이러스고 아까 사스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한은 1,10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미 네, 퍼져 퍼졌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드러나고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네. 드러난 상황 이후에 23%는 우한 자체를 통제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치료에 나섰기 때문에 네. 새롭게 신규 감염이 되는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물론 여기 반론도 있긴 합니다. 뭐 홍콩 쪽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4월, 5월 여름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좀 어두운 전망도 있긴 합니다. 네, 우리는 사흘째 확진자가 없습니다. 일본은 3명이 더 늘어서 11명이 11명 됐지만 됐죠. 우리는 여전히 4명으로 멈춰 있고요. 네. 가짜뉴스 앞서 이야기했는데 가짜뉴스 영상 준비되면 좀 볼까요? 네, 3가지 저희가 추려봤는데 네, 가짜뉴스가 정말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면요. 저거는 보시는 대로 SBS 보도 같아요. 누가 보도 보세요? 자료, 뉴스를 그대로 이제 이 링크 복사를 해서 네, 뿌리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짜입니다. 저 내용이 네. 가짜입니다. 지금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참 큰일인데 실제 학교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래픽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요. 네.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청소년들이 이게 만든 카톡으로 옮겨지면 이것 보시면 가운데 조그만하게 방역복을 입은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쫓아갑니다. 보이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 SNS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도망가면서 방역복 입은 사람이 쫓아가는 사진이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었는데 저 글은 매우 이제 우리가 많이 SNS에서 쓰는 네, 그리고 채로 이제 돼 잡혀간다.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추격전을 직접 목격하고 깜짝 놀란 사람이 올린 듯한 목격담인데 저거 전부 다 조작이랍니다. 조작입니다. 네, 조작이라는 저 거죠. 방호복 입고 학생들이 장난친 겁니다. 사람 쓰러지죠? 네, 그렇지. 저게 지금 이거 이 중국의 영상인데 신종 바이러스에 걸려서 쓰러지는 것이다. 네, 역시 저것도 가짜고요. 조작된 걸로 네.
들어. 그 외에도 이제 지하철역이라든가 많이 쓰러진 장면들인데 저 정도면 취객도 네.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양 변호사 보시기에 저 정도면 저게 형사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가짜뉴스가 정교해지잖아요.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만들기도 쉬워지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짜뉴스 그 자체로는 처벌을 못해요. 만약에 저렇게 만든 다음에 저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신고를 한다. 네. 1339에 전화를 하고 공무원이 출동하면 그때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저것 자체로는 처벌을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간단하게 보겠습니다.